중국 산동성의 곡부에 가면 공자와 관련해서 들러볼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공자의 신유가 모셔진 공묘와 공자 가족묘가 조성되어 있는 공림,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주공의 신의를 모신 사당인 태묘입니다. 태묘는 혁명으로 천자국 주나라를 창업한 무왕의 동생 주공의 신의를 모신 사당인데요. 무왕이 혁명 후 3년 만에 일찍 죽었기 때문에 주공은 무왕의 아들인 성왕을 보좌하는 한편 주나라 예약형정을 완성한 공로가 있다고 합니다. 주공은 애초에 노나라의 제후로 봉해졌지만 바빠서 노나라에 부임하지 못하고 대신 아들인 백금을 보내 백금이 노나라 왕조의 시조가 됐는데요. 성왕이 삼촌인 주공의 공을 기리기 위해 노나라에 천자의 제사인 채제사를 허락하는 한편 주공의 사당인 태묘를 두고 노나라의 시조로 모시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늘은 태묘 제사가 이어진 지 600년이 되어가는 시기에 있었던 놀라운 일화를 보실 텐데요. 8일편 15장입니다. 자입 태묘 매사문.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 제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사를 물으셨다. 혹왈 숙위 추인지자 지례호 입태묘 매사문. 혹자가 말하길 누가 저 추인의 자식을 일러 예를 안다고 하는가. 태묘에 들어와 매사를 물으니 자문지 왈 시례야.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묻는 것이 곧 예니라. 논어에서만 볼 수 있는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것은 노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인 주공을 모시는 태묘 제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 분명한데요. 더구나 주공은 공자가 일생을 통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곡부에 가보면 주공을 모신 태묘가 고즈넉한 모습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공자가 이 태묘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가한 것은 역시 대사구가 된 다음의 일이었을 겁니다. 가장 존경하는 주공의 제사에 참가하는 일이 공자에게는 무척 특별한 일이었을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했을 텐데 정작 제사가 진행되는 내내 공자는 일일이 묻느라 바빴다는 것인데요. 그런 공자의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숙위 추인지자 지례호. 누가 저 추인의 자식을 일러 예를 안다고 했는가. 숙위가 누가 말했냐는 뜻이고 추는 어떤 지방의 마을 이름인데 공자 아버지인 숙량을이 젊어서 추 지방에서 지방관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추인이 바로 숙량을을 가리킨 말이고 추인지자는 그 추인의 아들인 공자를 가리킨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추지방이 대도시가 아닌 구석진 시골이었기 때문에 숙량을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추인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저 경상도 촌놈 혹은 전라도 촌놈과 같이 비꼬는 느낌이 있고 따라서 추인지자라는 표현은 심한 경멸을 담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직 대사구에게 뒤에서 일망정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공자를 대단히 얕잡아 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자가 예학의 전문가로 이름이 나서 등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큰 제사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공자에게 집중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했을 텐데 막상 태묘에 들어선 공자는 절차가 진행되는 데 따라 열심히 묻고 또 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따라서 뒤에서 수군거린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자가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전해 듣고 한 말이 바로 시례야. 이것이 예다. 내가 매사에 물은 그것이 바로 예다. 일반 사람들과 공자의 예에 대한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예라는 것이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공자는 예의 절차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예의 절차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 묻지 않고 눈치껏 따라하는 것보다는 물어서 알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예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음 그 자체가 예라고 한 것입니다. 묻고 답하다 보면 쓸데없는 절차 같은 것은 생략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절차는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게 공유가 되면 남겨놓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숙한 제사 중일지라도 신이 오신 것 같은 중요한 순간을 제외하면 얼마든지 묻고 답할 수 있다는 게 공자의 생각이었던 것인데요. 도올 선생님은 매사에 묻는 것이 곧 이해라는 공자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 스타일을 결정지었다고 하십니다.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묻고 또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세계 어딜 가도 묻는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는 인심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은 잘 안 묻더라도 누가 뭘 물어보면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리고 뭐든지 책에서 읽고 외운 것은 잘 잊어버리는 반면에 남에게 물어서 배운 것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또 좋은 질문은 좋은 해결책을 낳을 수 있는 법인데요. 이 시레야와 짝이 될 수 있는 공자 말씀이 나오는 장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리편 23장인데요. 당시 제자들은 스승님이 뭔가를 시원하게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숨기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나 구다. 시구야. 구는 공자의 이름이죠. 이것이 바로 공자의 스타일입니다. 흔히 공자를 도덕적으로 완성된 근엄하고 고고한 인격체라고 상상하지만 공자 자신은 묻는 것, 그것이 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습 그 이외에 다른 숨겨진 모습이 없다. 이것이 나 구다.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소탈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솔직한 공자의 진짜 모습인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시레야와 시구야는 공자의 진실한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자는 예의 전문가였다고 하는데 8일편에서 예와 관련해서 나오는 공자의 모습은 파격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히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화로 그려도 재미가 있는데요. 제가 그린 만화에는 공자에 대한 과장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렸을 뿐이고 오히려 더 재미있게 표현해야 하는데 제가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공자를 미처 못 따라간 면이 있는데요. 공자를 읽어 나가시면서 공자의 본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 태묘 제사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공자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입, 태묘, 매사, 문.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 제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사를 물으셨다. 혹왈, 숙위 추인지자 지례호, 입태묘, 매사, 문. 혹자가 말하길 누가 저 추인의 자식을 일러 예를 안다고 하는가? 태묘에 들어와 매사를 물으니 자문지 왈 시례야.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묻는 것이 곧 예다.